이재명 대표가 라이브를 킨 게 저도 그걸 10시 봤습니다. 58분인가 네. 그랬어요. 대한민국을 바꾼 이 중대한 결정을 20분 안에 했다는 거거든요. 결정뿐만이 아니라 실행까지 20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시대를 읽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20분 만에 그런 결론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2024년에 계엄이 났는데 뭐가 필요하지에 대한 답을 국민으로 내릴 수 있었던 거고, 그 국민들을 모아야겠다라고 내릴 수 있었던 거고, 모으는 방법으로 뉴미디어를,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 본인 스스로 그 뉴미디어 라이브를 켜서 방송을 할 줄 아는 지도자가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이재명 후보 지금 거리에서 네. 이렇게 같이 네. 활동하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재명 후보?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가까이에서는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명수가 굉장히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편향돼서 말씀드릴 그게 좀 높고, 내지는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그게 좀 수용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조금 멀리서 지켜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럼 다 함께 우리가 멀리서 지켜봤던 모습의 베이스에서 말씀을 드리면, 12월 3일 밤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게 제 기억에는 10시 27분이었어요. 맞습니다. 오후. 네. 근데 이재명 당시에는 대표셨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를 킨 게 저도 그걸 10시 봤습니다. 58분인가 네. 그랬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바꾼 이 중대한 결정을 20분 안에 했다는 거거든요. 결정뿐만이 아니라 실행까지 20분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뭐가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느냐. 이 사안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훈련. 규정을 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지? 내가 규정한 상황대로 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아마 그때는 국민들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그럼 국민들이 필요한데, 그럼 국민들이 어디에 필요하지? 여의도에, 국회에. 어떻게 오라고 하지? 유튜브 라이브 실행. 거기까지가 20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시대를 읽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20분 만에 그런 결론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4년이었죠. 2024년에 계엄이 났는데 뭐가 필요하지에 대한 답을 국민으로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국민으로 내릴 수 있었던 거고, 그 국민들을 모아야겠다라고 내릴 수 있었던 거고, 모으는 방법으로 뉴미디어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선택을 했다 해도 저는 대한민국 포함 뭐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 본인 스스로 그 뉴미디어 라이브를 켜서 방송을 할 줄 아는 지도자가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그게 저는 그냥 이재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패키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판단이 정확하고 빠르고 그 결과 또한 여러 가지로 예상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확신을 가지고 실행을 한 거잖아요. 그게 그냥 그 20분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완벽한 약간 패키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번 조기 대선의 기치로 내건 게 국민통합하고 내란 종식이에요. 네. 근데 얼핏 들어보면 좀 뭐랄까요, 좀 배치되는 개념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배치되는 개념이라기보다 국민 통합이 상위의 개념이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 있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가장 하나가? 큰 도구가 내란 종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등가적인 그런 무게를 가지는 개념은 아니다.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가 내란 종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배치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희와 좀 다른 생각을 지닌, 그러니까 예전에 보수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직접 이렇게 조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민주당의 어떤 노선이나 민주당의 정책에 대한 그런 찬성은 아니지만, 계엄은 잘못됐다, 내란은 잘못됐다
라는 의견이 저는 중론이라고 생각을 대부분이 해요. 그렇게 예.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국민을 통합해가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잡고 끝내는 것이 이것이 걸림돌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예. 뭐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공공행진 중이니까 뭐 이변이 없는 한 초기 대선에서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져요. 그럴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야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는 이제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 야소가 되는 건데 그렇겠죠. 170석의 민주당이 네. 그러면 국민의힘 108석의 국민의힘하고는 뭐 협상이나 협의나 이런 과정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그렇게 엇나간 정당하고는 뭐 같이 대화나 협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법에 따른 절차는 지켜야지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났다 해도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관례라는 것 또한 사실은 민주적 절차 정당성을 좀 높여서 사실은 어떤 A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거의 수용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과값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수용성을 높여야 되냐, 높일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그 이전의 과정은 저는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주어져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당이냐라고 하는 것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제2당으로서 형식적인 틀도 갖추고 본인들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것은 주어진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뭐 받아들여야지 뭐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탕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도출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께 수용성을 높일 것인가? 그냥 그 과정을 지키지 않을 방법은 없죠. 거치지 않을 도리도 없고. 예. 그런 다만 뭐 정서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는 어떻게 느끼느냐는 의원들 따라서 다르지 않겠어요.